우리가 사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요. 네. 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보입니다. 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직업의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참여연대라는 조직이 정말 이 대한민국 정부 못지않게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만 얘기해도 제가 1박 2일은 얘기해도 부족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있죠? 거기에 전파 사용료라는 것을 한 10년 전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13,000원씩 다 냈어요. 근데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전파를 왜 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국에는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6년 만에 이거 폐지됐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13,000원씩 다 냈을 거예요.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등록금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어깨가 휘죠? 그래서 학생회가 구성되면 늘 등록금 인하 투쟁을 해요. 그런 학생회는 뽑지 마세요. 왜냐하면 등록금은 인하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박수를 안 쳐. 네? 왜 우리는 등록금을 내야 될까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북브라프를 가보세요. 핀란드를 가보세요. 스웨덴을 가보세요. 독일을 가보세요. 프랑스를 가보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큰 돈을 내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든지 저 바보 같은 나라밖에 없어요. 국민이 바보면 돈을 다 내야 되는 거야. 바보니까 내라 그러면 내는 거잖아요. 왜 그런 의문을 좀 한번 제기를 안 해요? 왜 우리는 등록금을 내야 될까? 우리는 안 그래도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는데 정부가 엉뚱한 데 다 갖다 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바보같이 세금 낼 때 다 내고, 또 등록금 계속 내라면 내고, 올리면 계속 내고. 네. 이런 새로운 상상을 하면요,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우리게 되는 겁니다. 네? 참여연대는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왜 재벌은 1, 2%를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다 좌주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권력의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여기서 아주 시민들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어져서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썩어빠진 부패구조를 부패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 몰랐죠? 오늘부터 세금을요 여기다 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모르게 지금 오늘도 세금을 다 냈어요. 생수 한 잔만 먹어도 이 세금 다 있는 거 알죠? 네. 진짜 부자는 세금도 안 내요. 예? 이런 불공정하고 불의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눈 감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나요? 그 열정, 그 노고로 따지면요, 우리가 G5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저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7년간 했어요. 그리고 또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단체만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1% 기부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의 기부 문화를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나눔의 전광판이 있죠. 1% 모금액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30억이 된대요. 1% 나눔에 참여한 사람이 44,000명.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라고 하면 1000명 중에 한 명은 아름다운 재단 기부자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네. 뭐 1%만이 아니라 홀라당 자기 재산을 다 내놓으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산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처럼 자식한테 몽땅 주는 게 꿈입니다. 근데 자식이 재산 많이 물려받으면 좋을 것 같죠? 인생이라고 하는 긴 마라톤, 아주 그것도 황야의 벌판 같은 데입니다. 이런 데를 처음 출발을 100m 앞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몇십 원 물려주면 유리할 것 같죠? 그건 오히려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18살만 되면 무조건 집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자립심을 키우는 거예요. 온실에서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실 뚜껑 딱 열어버리면 다 얼어 죽고 다 말라 죽어요. 처음부터 야생에서 키울 수 있는 것이 하는 게 미국 사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 부모님한테서 나는 재산을 이렇게 많이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내가 나갈 때 전부 나한테 쉬고 가세요. 기부하시고 가세요. 네? 인생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황량한 들판을 누구나 뛰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재산 좀 물려받은 사람 치고 형제끼리 안 싸우는 사람 없고, 또 그것이 전부 자만심이 돼서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을 겪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서울 때 가방 하나 탁 들고 와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부터 입주과외를 하고, 그리고 대학 여행 갔다가 또 감옥 가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너무나 큰 행운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사서라도 고생을 하라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앞으로 내가 상속받을 모든 재산 포기 양도서 하나씩 작성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근데 뜻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해피빈에 아시죠? 네이버에 딱 들어가면 나오는 거. 이것도 아름다운 재단과 저의 작품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너무나 많아. 돈이 필요로 하는, 세상을 내가 바꾸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일에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나는 한국 사람들만큼 정이 많고 따뜻한 민족이 없어요. 내가 이걸 보면, 네? 뭐를 믿고 나한테 1년에 저렇게 100억치, 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주십니까?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도 벌써 보세요. 1년에 48억, 지금 사실 100억 정도 모여요. 이 통로만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측면에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검사가 치지 않더라고. 그죠? 맨날 재지은 사람하고 너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그런 게 여러분 인생에서 무슨 좋은 일인가요? 혹시 법대 출신 있어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네,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검사 변호사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고민 대업이더라. 머리가 상당히 제가 벗겨졌죠? 그때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연수원생들, 합격한 아이들한테. 야, 내가 해보니까 시골에 가면 왜 막 이렇게 써붙여놨잖아요. 축, 누구 집 둘째 아들 사법고시 합격이 써놨죠? 맞죠?
기전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축이라는 말 빼고 건조 이렇게 써라. 그랬더니 진짜 한 명이 왔어요. 나를 따라서. 에? 나도 변호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고민 끝에 만든 게 바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365일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은 우리가 모금을 해줘요. 많이는 못 주고 200만 원 정도. 네. 그래도 전국에서 모든 고시 합격자들 여기 다 올리고 야단이에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게 현직 검사라든지 뭐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현장에서 월급의 3분의 1이 5분의 1을 받고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생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버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요, 미국의 북가주, 뉴욕 이런 데 아름다운 재단이 만들어졌고, 네. 그 다음에 CNN에서도 막 특집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자는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기부를 해요. 너무나 경제적이잖아요. 그것은 온라인을 너무나 잘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투명성이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재단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기부했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2002년에는 제가 아름다운 가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아름다운 가게 처음 만들 때는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그랬어. 네? 헛물건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물건이라거나 또는 죽은 사람의 물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악령이 여기 막 쫓아다니죠? 안 그래요? 아니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의 그 재수가 막 여기 따라다니지 않나요?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왔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고 했으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인생에서 남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 거, 그런 걸 왜 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도전해서 뭔가를 이뤄내야 그게 그 삶이 보람이 있고 칭찬이라도 한번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그 귀한 인생을 남들이 다 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바치고자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나 몰려가.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안 합니다. 보세요. 나는 하는 사업 쪽쪽 다 성공했잖아요. 왜냐? 아무도 안 가는 길을 갔거든요. 그 길은요, 내가 가서 금만 그으면 내 왕국이 되는 거야.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텅텅 빈 구석이 너무나 많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만 쫓아가니까 옆으로 안 가. 그 길이 어떤 길일지도 모르고. 전부 여러분 동화책에 나오죠? 시간 떼그지로 그냥 막 같이 몰려가는 게 어디로 가죠? 바다로. 절벽이 나 있는 바다. 전부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꿈꾸는 그런 직장은요, 전부 절벽으로 몰려가는 길이에요. 바다로 빠져 죽기 위해서. 여러분, 대기업 임직원이 좋은 자리입니까?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인 S전자의 부사장이 자기 집 아파트 책장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경쟁과 서로 대결의 길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안내하고 있는 이 길은요, 협동과 화해와 상승의 길입니다. 상승의 길입니다. 누구나 다 이기는 길이에요. 누구나 해피하고 즐겁고 인생에 큰 보람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좋아하죠? 내가 공무원 가서 강의하면요, 얼굴빛이 헛빛이 죽음의 얼굴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가서 뭐 합니까?
윗사람의 말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열정이나 의지나 꿈은 완전히 거세된 사람들. 그래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것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얼굴빛이 다 변해버려요. 죽음의 얼굴들이야. 내가 가서 강의를 하면요,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한 명도 웃는 얼굴이 없어. 그런 삶을 여러분 원해요?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주로 밥 먹으려고 여러분 그 길 들어가겠어요? 조금 굶어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들판을 찾아다니는 그런 돼지, 그런 소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같은 소라도, 같은 돼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신 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 아름다운 가게는요, 총 매출액 250억이었습니다. 한양대 여기 하나 있죠? 저는 우리 김종영 총장님은 어마어마하게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지금 전국의 대학에 내가, 누구야, 여기 총리 하셨던 정운찬 총리 서울대 총장 하실 때부터 전국에 수십 군데 얘기했는데 된 데는 두 군데 딱 있어요. 한양대와 국민대. 그래서 내가 우리 김종영 총장님이 굉장히 추진력이 있으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한양대 이만큼 키우신 거죠. 지금 이제 물러나신다면서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게 아름다운 커피입니다. 5년 전에. 아름다운 커피는 뭐 하는 거냐? 제3세계의 가난한 농부가 커피 나무 몇 그루를 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우리는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보다 3배를 더 주고 사와요. 그리고 중간 마진을 없애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겁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30억이었어요. 앞으로 저는 10년 안에요, 아름다운 커피는 1000억이 넘을 겁니다. 왜? 점점 더 윤리적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내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무슨 커피를 드실 겁니까? 스타벅스 가실 거예요? 다국적 기업가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영국의 카페 다이렉터는 이미 지금 영국 전체 커피 시장의 10%를 먹었어요. 우리가 지금 10%만 가져가도, 여러분 그 커피 믹스 있죠? 그 시장이 벌써 1조 원 됩니다. 한국에서. 그것의 10%만 가져와도 1000억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페어 트레이드, 공정무역이라는 말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앞으로 페어 트레이드 산업에만 내가 보기엔 10만 개 일자리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아까 얘기했던 핏빛 경쟁이 있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미래로 열려있는,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러고도 세상을 바꾸는 이런 빈틈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눈이 달려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자 하는 사람의 눈에만 있는 겁니다. 오늘 나를 초청한 우리 이재현 씨 어디 갔어요? 저 친구를 주목하세요. 내가 지금 사실 여기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용감하게 나한테 처음에는 트위터로 보냈나요? 페이스북 바로 경로로 압력을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런 용기와 도전의식을 가지면요, 여기 이 자리에 누구라도 모셔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함축적인 미래의 트렌드와 미래의 방향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름다운 재단 희망 참여연대 말씀드렸죠?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자리의 소산입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식을 살아온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굴뚝 산업만 생각해. 일자리 그러면. 그런 데서 다 지는 일자리입니다. 새로 일어나는 일자리는요, 비영리 단체들, 생태적 사회, 문화와 예술, 그 다음에 창조 산업,
네? 그 다음에 governance, 뭐 이런 쪽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솟아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해왔던 것들이 그런 블루오션들의 일자리죠. 비영리단체가요, 미국에만 해도 전체 GDP의 7%를 비영리단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비영리단체 규모조차도, 통계조차도, 자료조차도 없어.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3만 불을 제시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4만 불을 제시했어요. 국민소득.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2만 불을 넘어서고 있나요? 과거와 같은 발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만들어도. 경제를 위해서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과 관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제가 여러분 이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내가 몇 시간을 지체하게 됐는데, 그래서 공항을 쭉 둘러보던 중에 이런 거를 발견했어요. 이게 뭘까요? 가방이죠. 핸드백이죠. 근데 이 버리는 옷 양복 딱 하나 갖고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얼마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국에서 그냥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하나 샀는데요, 400달러 합니다. 50만 원 합니다. 저게 아름다운 가게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려고, 이 회사 본사가 어디 있냐면 미국의 스위스의 바젤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오늘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세요.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F-R-I-T-H, 독일 말로 금요일이라는 뜻이잖아요.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게 1년에 10만 개를 생산하는데 한국에 주는 물건이 없대. 왜냐면 이게 세상에 딱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도 치는 듯이 팔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만들었죠, 하나를. 바로 에코파티 메아리가 제가 만든 리사이클 아트 상품 전문 가게입니다. 더 잘 만들었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솜씨를 끝내주거든, 뺏기는 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거 강사 이렇게 해놨으니 다음에 강사만 바꿀 생각인가? 아니네, 내가 보면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전부 가져왔어요. 쇼핑백을 만드는 거예요. 쇼핑백 안에 또 작은 호주머니를 만들어 그걸 다 집어넣어서 주머니 딱 넣고 다닐 수 있게. 근데 그 디자인 잘하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있는 모마 현대미술관에 납품이 됩니다. 지금은요, 미국과 호주에 총판이 생겼어요. 여기서 나간 사람들이 의류 전문 리사이클하는 리블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또 청년들이 터치 포 굿이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지금은요, 리사이클이 트렌드입니다. 네. 보세요, 지금 막 이런 거 만들고 뭐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이게 고릴라거든요. 네. 저는 사업이 딱 이게 정식으로 잘 될만 하면 떠납니다. 왜? 그렇게 못 맞춰놔요. 왜 제가 거기 눌러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재벌회사 회장입니까? 저는 어떤 회사를 시작하는 순간 벌써 떠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있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저는 진정한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기업을 만들어갖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사실 자기 혼자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이,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만든 거잖아요. 그걸 혼자 독점하는 것이 그런 이기주의자가, 그런 탐욕을 가진 사람이 저는 진정한 기업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떠나서 만든 게 희망제작소입니다. 2006년의 일입니다. 5년이 딱 됐습니다. 지금은 희망제작소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립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회차원센터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위대한 천재보다는 100명의 대중이 훨씬 더 똑똑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6년에 타임지에서 올해 인물을 누구로 선정했죠?
네? 여러분, 그런 거 책 좀 보세요. 네? 영어 잡지도 보시고요.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여러분의 컴퓨터에다가 즐겨찾기에 뉴욕타임즈나, 네? 영국의 더 가디언지나, 일본의 아사히나, 프랑스의 피가로나, 네? 이런 거 하나는 넣어놔야죠, 여러분. 매일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은 몰라요. 한 달, 두 달을 지내보세요. 1년, 2년을 지나보세요. 서로가 다릅니다. 두 눈과 하나의 코와 입을 가진 것 같아도요, 우리의 머리는, 우주는 각각 서로 다릅니다. 네? 그것이 10년이 쌓이고 20년이 쌓이면요, 아주 같은 물에서 놀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회생활센터라는 게 뭐냐? 온 국민들의 아이디어로 우리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모아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씨앗에서 새싹, 나무, 열매 아이디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 시내 지하철 손잡이의 높낮이가 어떻든가요? 똑같죠. 동경은 각각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일본이 지진이 저렇게 나서 야단이지만요, 일본은 금방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저력의 근저가 뭐냐? 그 근본은 매일같이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힘입니다. 동경 지하철은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보면 매번 조금씩 바뀝니다. 계속 개선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가 혁명적인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낳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제안해서 지금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전동차에는 저렇게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ATM기에서 돈을 찾을 때 옛날에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표시가 안 됐어. 그게 기계마다 다 다르거든요. 우리 소비자들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 ATM 기계가 800원, 저기는 1200원, 어디를 쓸 겁니까? 800원 있는 데를 가야죠. 그래서 은행연합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모든 ATM기에서 이 수수료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 전부 군대 가죠? 또 여자친구들한테도 아주 결정적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애인이 지금 군대 갔다가 지금 도대체 언제 나올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입영보다 저녁 예정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병무청이 입영 통지서에다가 다 이렇게 써줬다고 하면 얼마나 사랑받는 병무청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민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건 아마도 아이를 군대 보내본 어머니가 내신 아이디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가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가 어느 공무원의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아이디어라니까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 현장에서 무엇이 문제인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국민들 자신이죠. 저는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개혁하면 한 달이면 세계 최고의 정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 바보같이 이렇게 거대한 인터넷과 이런 좋은 소통의 수단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책상거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앞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저는 정부로 진출하고 의회로 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독일 연방의회를 갔더니 18살짜리가 국회의원이 돼 있어요. 녹색당 대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린애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아직도 투표권조차도 18세 안 주잖아요. 투표권부터 바꿔야죠. 그리고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를 쓰고 뽑아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은퇴하고 나면 어떡하죠? 뭐 하는지 못 봐요? 한번 따라다녀 보세요. 네? 노인정 가기도 좀 그렇고, 어디를 가시면 등산 가시고, 낚시 가시고, 뭐 돈 조금 있는 분들은 골프 치러 가시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에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활동할 시간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분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는 절정입니다. 여러분들 왜 놀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설계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 수료하신 분들 중에요, 절반이 취업하고 7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왜냐면 너무나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미스터 콜린즈라고, 이 사람이 인터내셔널 펀드레이징 콩그레스라고 하는 것을 38년째 해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갔는데요, 입학금만 300만 원, 딱 4일간 하는 행사예요.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재단에 어떤 기부자가 함께 가자고 할 수 없이 갔죠. 저는 4일, 일주일을 내가 시간을 못 내거든요, 절대로. 1년 전에 이미 예약을 해놔서 할 수 없이 갔는데, 저도 모금 그러면 한 가닥 하는 사람인데 가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딱 돌아와서 제가 만든 게 모금 전문가. 사실 이거를 내가 또 한양대에 우리 예종석 여기 경희대 학장님이 아름다운 재단 이사시거든요. 이거 같이 만들자 그랬는데 너무 느리셨어요. 너무 느려. 이 의사결정 과정.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따로 했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100만 원씩 받는데 지금 뭐 늘 대기자가 생길 정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치학, 경제학, 뭐 경영학, 무슨 사회학 이런 거 박사학위 해와봐야 교수 되기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밀려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학문, non-profit management, NPO management, 그 다음에 뭐 이 펀드레이징, 그 다음에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 이런 거 공부해보면요, 제가 교수 책임질게요. 왜냐하면 고려대학교의 장하선 경영대 학장님이 지금 이번에 주간에 그만뒀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고대 MBA 과정이 서울대 MBA를 최초다 그러더라고. 무슨 근거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또는 버클리, 스탠포드 가봐라. 그런데 MBA는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치지 않는다. 그 과목 중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또 피트 드러크라고 하는 미국의 경영학자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그래서 한국에도 경영학자 중에 유일하게 피트 드러크 학회가 조직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NPO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 경영학의 3분의 1은 여기에 대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NPO 매니지먼트를 갖고 아직 제대로 전공하는 교수님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내가 막 그래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대표 MBA라고 하냐, 제가 막 힐난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고대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카이스트하고 공동으로 한 사회적 국제 심포지움에 갔더니 이미 한 명이 뽑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저는 정확히 못 봤는데 명함을 주고 인사를 했어요. 전임 교수 한 명 됐어요, 벌써. 앞으로 이 분야가 저는 점점 커질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래는요, 여러분들이 잘 못 듣는 쪽에, 잘 보지 못하는 쪽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보험 전문회사 휴먼트리라고.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저는 한양대가 앞으로 정말 많이 발전하려면, 지금까지는 김종량 총장님이 혼자 이거는 막 부지런히 모금을 하고 다녔지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모금 전문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등록금만 갖고는 절대로 세계적 대학을 못 만듭니다. 모금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제가 4년 전에 이 희망제약소 안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을 안 했어. 근데 딱 한 명이 주목했어요. 전북 완주군의 임정혁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저희들한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교육시켜달라. 우리 이장들과 마을 지도자들 교육시켜달라. 그리고 우리 마을의 자원들을 다 조사해달라. 요청했어요. 4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드디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 완주군의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희망제약소 연구원들이 함께 가서 근무하는 제3의 조직입니다. 중간 지원 기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요. 지금 100개의 마을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농촌형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지금은 전국적 사업이 됐어요. 이번에 행안부가 1,000억을 풉니다.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뭐냐? 비즈니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발전시켜온 그 지혜와 경험 속에 수많은 일자들이 존재한다. 수많은 비즈니스의 기회가 존재한다. 이게 바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 슬로건이고 취지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들은요, 뭐하고 계시죠? 네, 다듬이 오케스트라를 조직했습니다. 이건 세계에 단 하나뿐인 오케스트라예요. 그리고요, 지금 어디입니까? 저 세종문화회관에서도 공연했고요. 또 저기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도 출연했습니다. 좀 있으면 뉴욕에 지금 진출하실 겁니다. 지금 매니저 한 명 필요해요. 여러분 중에 매니저가 내가 매니저 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세요. 네?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럼 내가 소개를 드릴게요. 며칠 전에 이동창 씨라고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협연을 했어요. 앞으로 점점 발전을. 그 다듬이 옛날에 사라져가던 이거 갖고 이런 연주단을 만들려면 누가 생겼겠습니까? 네. 지금 한 마을은 마을 회사가 10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런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라차차 희망 수레라고. 그러니까 저는 뜻있는 젊은이들이 아니면 농촌 기업들이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팔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딱 술에다 담아갖고 광화문 사거리와 강남 사거리 그 다음 여러분 학교 앞에 여고 동창회 가서 팔 겁니다. 혹시 번거지 써고 엿장수 딱 이 가위 들고 나타나면 여러분 미쳤다고 하시지 말고 물건 좀 사주세요. 네, 3월 중에 지금 쇼핑몰이 오픈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곧 수레가 완성이 되면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길거리 나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쇼카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이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꿈을 심어주는 재단인데 이 사람들의 구호가 바로 Everybody Change Maker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Change Maker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따로 있고 팔로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방법을 제시하거든요. 이게 거창고등학교라고 경남에 있는 학교에 있는 직업선택 10개명이라는 강당에 딱 걸려있어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곳을 황무지를 택하라. 5번째,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7번째,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네, 부모님이 권하는 곳은요, 10년 전, 20년 전에 잘 나가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곳은 10년, 20년 후입니다. 10년이면 감산도 편합니다. 부모님이 가라는 것만 안 가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 내가 그 일을 하면 잠이 안 오는 것, 배고픔도 잊어버리는 것, 내가 진정으로 나의 모든 삶을, 영혼을 몰빵할 수 있는
내 가슴을 약동케 하는 그런 것을 보세요. 저는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너무나 신나는 일이잖아요. 세상을 바꿔내잖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어제도 집에 안 갔어요, 저는. 4시간 잤어요. 잠이 모자라죠? 그래서 회의를 할 때는 늘 딱 절반을 쪼개서 절반은 자고 절반은 깨어있습니다.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자회견할 때도 저는 잡니다. 늘 잡니다. 그렇지만 늘 깨어있어요.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성취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갖고 부모님이 가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가는 직장. 여러분, 그 짧은 인생이 왜 그러고 있어요? 네. 희망작소에서는 이미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행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 친구 공정여행사를 차렸어요. 그래갖고요, 지금 며칠 있으면 1300K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공감만세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지금 주로 필리핀의 공정여행에 아주 집중하고 있고요. 북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천만 원을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투자 약정이 지금 그날 며칠 후에 꼭 교환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북촌에 그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 생가가 있거든요. 그 아드님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뉴스를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들 내가 도와주고 싶으니까 연락처를 달라고. 세상에 여러분, 꿈만 꾸지 말고요. 뭔가 딱 시작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천석이라고 경희대 호텔 관광학과를 나온 친구예요. 뭐를 하냐? 이 시골에서 아주 좋은 과일은 백화점에 팔리죠. 근데 못생긴 거는 어떻게 돼요? 안 팔리죠. 근데 사실은 당도가 그게 더 있어, 그죠? 그래서 그걸 잼으로도 만들고, 아니면 못난 거 자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은 못난이 가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마 곧 생길 겁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고루하고 너무 아버지 같은 생각을 해서, 너무 10년 전, 20년 전에 생각을 해서 제가 좀 한번 만들어봤어요. 1000개 직업을. 그렇고요, 경희대학교에서 이게 3,500명이 모였어요. 며칠 전에는 수원에 있었는데 1,500명 그 경기 문화의 전당에 최초로 유료로 꽉 찬 첫 케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많은 돈은 안 받았어요. 서울에서는 15,000원, 지방에서는 5,000원에 받는 거예요. 전국에서 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기회입니다. 아마 지금 광주에서 준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광주까지 오세요. 다음에 할 때 잊어버리지 말고. 네? 네. 아마 이거 한번 저기 5,000원하고 차비 뭐 해봐야 한 2만원 밥값해서 한 3만원이면 될 텐데, 3만원 투자해서 여러분 뭐 3천억을 벌 겁니다. 이 사람 누구죠? 빌 게이츠가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을 했나요? 왜 그만뒀죠? 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 아버지 주차장에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 이 사람은요? 스티브 잡스는 학교 졸업했나요? 2학년 때 그만뒀어요. 대학을 여러분 왜 다닙니까? 그 비싼 공학금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쳐주는, 남들에게 평가받는 그런 직장에 가려면 점을 만드세요. 스펙을 쌓으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자기 실력으로 하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 감옥도 가고요, 학교도 잘리고, 그러고 제대로 안 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 대학 나왔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나왔나요? 세상에서 유의미한 일을 한 사람은요, 대학은 다 걷어치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총장이 큰일 나겠죠. 여기 몽땅 다 자퇴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이왕 들어왔으니까 뭐 구태여 있으려면 있으세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막 궁금해하는 그런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쌓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된 꿈을 꾼다는 것,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오위즈의 나승균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남의 회사에 들어갔으면 지금 직장인 맨날 윗사람한테 그냥 찐빠나 당하고, 예?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네오위즈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수천억 원, 네, 부자가 됐죠, 여러분. 아직도 젊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것은 자기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과감하게 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죠. 저도 여러분 변호사를 계속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건물도 하나 제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요새 쓰는 청문회에서 가지고 여러분 위장 전입을 몇 번이나 했을 겁니다. 그죠? 다행스럽게 그 돈을 다 버렸죠. 전세를 살죠. 그런 변호사를 버렸는데 이 미국의 파리스턴 이코노믹 리뷰라고 하는 이 잡지가요, People's Advocate, 국민의 변호사라고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너무나 영광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위크에서 아시아 스타 50인 중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거 몰랐죠? 그 다음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라몬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은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현 세상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라면 현 세상에서는 감옥을 가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던 시대에 상을 받았나요? 아니면 고거의 작품이 제대로 팔렸나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치고 나중에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네. 여러분, 좀 더 좋은 투자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을 성취하려면요, 그 다음 세대에 평가받는, 어쩌면 이런 일이 더 위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상에는 관심이 없지만 상금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상금을 가지고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은 없이 상금만 저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보면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꿈 한 번 안 꿔봤어요? 이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조디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자기 집 안방에 컴퓨터 하나 놓고 대인 지뢰 금지 운동을 했어요. 그럼 지뢰라는 게 작은 게 심겨지면요, 전쟁 중에 이게 나중에 평화시가 되면요, 많은 시민들의 발목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는 흉기가 됩니다. 지금 캄보디아 가보세요. 장애인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 막 그게 이렇게 한강에서 쓸려 나와가지고 임진강을 통해서, 그죠? 이 강화 앞바다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막 그래요. 그 잘못 만지면 그냥 폭발하는 거죠. 지뢰라는 게. 이것은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말자라고 해서 협약을 만들어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맨추라는 사람, 그죠? 이 원주민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고요. 카터는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무능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목수가 돼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했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재작년인가 왕가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여성인데 나라를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서 계속 나무를 심은 사람이에요.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죠. 네. 저희 희망제초에 가면요, 이런 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 방입니다. 이게 제 책꽂이인데요, 이런 문이 있습니다. 이게 희망의 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희망의 문으로 여러분 모시고 갈 거거든요. 혹시 희망 원치 않는 사람은요, 나가주셔도 돼요. 전부 원해요? 네. 자,
그럼요. 뭐가 보이죠, 여러분? 그 희망의 문 안에는 뭐가 있나요? 네? 제가 희망의 문을 딱 열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다 그러면 되나? 달을 보라 그랬더니 네? 손가락을 보는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 희망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네. 자기 자신만이 희망입니다. 네. 저는 이 정말 행복하고 꿈 많은 이 대학 시절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자기 인생에서 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꿈꾸고 또 그 실천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국문학번 강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강의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모금 전문가 학교라고 처음 들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모금 전문가 학교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 다 가르쳐주면 안 되지. 100만이라고 했는데. 네, 이 모금이라는 게요, 사실은 인문학이고 종합학문입니다. 사실 인디애나 대학이라고요, 미국에 가면 이 모금 학교라는 게 있어요. 펀드레이징 스쿨이라고요. 그게 뭐 비싼 성격인데요. 저희들은 훨씬 더 실무적으로 정말 모금이 가능해요. 이렇게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4시간씩 해서 3개월 정도 강의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NGO 활동가나 또 여러 재단들이나 사회복지 시설이나 또는 이 공무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지 또 대학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뭔가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는 사람도 오죠. 네. 그런데 이 모금 전문 학교를 수료하고 나면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그 돈을 내가 소매치기 해온 거예요. 소매치기, 제가 검사를 해봐서 알지만 소매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남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소매치기는 절대 용서 안 됩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같이 망을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방의 시각으로부터 차단시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흉기가 필요합니다. 면도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매치기는 그래요. 근데 저는 소매치기인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오는 소매치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그 학문이고 그 길이죠. 그래서 3개월에 일단 1단계 초급 과정을 거친 거예요. 네. 앞으로 이제 아마 심화 과정이나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금 전문가 학교만 갖고도 지금 벌써 일자리가 막 생겨나는 거죠. 네. 앞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예, 정보기술 경영 전공 박종호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희망제작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희망제작소에서 건의된 아이디어가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시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아까 간단히 얘기는 했는데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 중에서 사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좀 그죠, 현실상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뭐 조금 더 수정하거나 숙성돼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왜 씨앗 아이디어가 이렇게 뭐죠? 열매로
열매로 되기까지는 그 숙성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걸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된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나 단체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 아이디어인데 그게 한 우리가 100개 정도 됐어요. 벌써 많은 것들이 됐습니다. 예컨대 여기 우리 여성들 있지만 여성들이 그 동네 수영장에 가면 한 달에 전기권을 끊으면 며칠을 못 가잖아요. 그럼 그거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그걸 올렸어. 그래서 대한민국 수영장 협회하고요 상의를 해서 일주일에 3일씩 깎아주게 됐어요. 여러분 희망제약서 배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내 배우 카드 받을 거니까 다 하세요. 그 대신 제가 제 책에 사인을 드립니다. 무료로. 네, 또 질문 할까요? 네. 오셨습니다. 세상은 너무 재미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걸로 보려고 하네요. 네, 주어중문학과 1공학번 김유라입니다. 아까 세상을 바꾸는 일에 관심이 있으셔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강사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나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로 김유나 씨? 김두라 씨 같은 그런 젊은 청년들이 보다 더 인간적인, 좀 더 상식이 통한, 좀 더 이성적인, 좀 더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죠. 저는 물론 뭐 우리가 천국 같은 이상적인 그런 사회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저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모델들이 있죠.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죠. 아까 제가 일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유럽을 여행을 해보세요. 물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죠. 그 나라라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런 나라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소셜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사회를 더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는 직업이죠. 희망 제작소라고 하는 기업, 재밌지 않나요? 이름이, 그죠? 네? 희망 제작소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뭘 제작하는데라고요? 우리 옆집에 시달 갔더니 이제 우리 싱크탱크 연구소에 성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 싱크탱크 어쩌고 앞서놨더니 그 아줌마가 보고서는 싱크 제작하는 데라고 싱크대 2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런 희망 제작소라는 것도 그런 신념이죠. 우리가 희망은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만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호를 해도요. 희망, 제작 이게 우리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이승훈이라고 하고요. 박원순 변호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검사를 하시고 변호사를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희망 제작소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셨다가 이거를 포기하고 정말 세상에 있는 다른 재밌는 좋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뭐 두려움이나 망설임 같은 건 없으셨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제가 선택을 해야 됐으면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 어떻게 되고 하다가 감옥을 갔어요. 그리고 아주 잘렸어요. 그러니까 운동권 하는 분들하고 친해지게 됐죠. 그러면서 세상에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로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죠? 사실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 1학년 때 감옥 갔으니까 뭘 알았겠어요. 추동한 사람들 벌써 다 도망갔고 제가 저 리비리한 사람만 남아가고 잡혀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몇 달간 감옥을 살면서 우리 시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저는 시대의 중심으로 들어오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옥을 들어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어와갖고 저하고 지금 철수는 지금 만나는 거예요. 저한테 엮인 겁니다, 지금. 잘못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하는 일이 줄을 잘 서라.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부모님의 소망에 따라서 정말 판검사가 되고, 남한테 권력을 휘두르고, 부자 편에 서고, 권력을 위해서 제가 이랬다면, 저는 아마 스폰서 검사가 됐을 것이고,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그 교과서를 잃어버리고, 권력에 악무하고 부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법치주의를 담당하는 법무장관 이름 아세요? 검찰총장 이름 아십니까? 그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국민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네.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정말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편에서 그분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훨씬 더 큰 많은 보람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잘 다니고 선배들 잘 만났고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그런 꿈을 꾸게 되는 이런 것이 저한테 무한한 힘과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냥 혼자 그 길을 바른 길을 간다는 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혹까지 견디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뭐 그런 좋은 일을 하려면 우선 돈부터 좀 벌어놓고 딴 거 좀 해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부자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 그랬죠?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나도 잠깐 돈을 벌어보니까 그 탐욕이라는 게 자꾸 커져요. 그래서 내가 99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옆에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뺏어가지고 100개 채우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학생 이름이 뭐였죠? 이성훈 군은 정말 오늘 길을 잘못 선택했어. 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가요? 그죠? 네. 예, 또. 네. 제일 먼저 든 잘 뒤에 있는 지금 시간 아직 괜찮죠? 네, 하양대학교 기계공학부 공학번 나윤도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박원순 변호사님의 수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변호사님께서 만드신 그 비영리 기업에 대해서 신입 평균 연봉이나 근속연수에 대해 약간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봉? 네, 평균 연봉이라든지 근속연수에 관해서. 뭐하는데? 왜냐면 너무 낮아가지고. 네. 형편없죠, 뭐. 네. 최저임금보다는 좀 영시죠. 근데 좀 그보다는 높지, 그래도. 네. 그게. 영시 씨 월급 얼마나 돼요? 얘기해보세요. 170, 80 정도. 네. 제 친구들 중에서도 2명 정도가 그 엔젤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었는데, 걔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문제됐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만족되지 않아가지고 현실에 부딪혀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질문했던 의도는 첫 번째로 진짜 그런 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좀 그 비영리 이제 사회적 기업이 계속 지속되려고 하려면은 그런 좀 유능한 인재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좀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계신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배우자를 좀 정상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 좋아합니다. 아니면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요. 어차피 부자도요, 돈 많이 쓰는 사람은 정신없어요. 내가 이 엔조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만든 단체들만 지금 한 500명은 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만나갖고 너무나 잘 살고요. 합치면 이제 다른 사람 한 사람 월급이 획득 발동한데, 그래도 부모님한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게 가면요, 양복 정장 한 벌에 10,000원이면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아름다운 가게 겁니다. 여러분, 여기 상표가 더 늘 겁니다. 한 30~40만 원 해요. 아름다운 가게 10,000원이면 사드립니다. 또, 예컨대 밥 먹으러 가서요, 좀 일어서지 말고 5분만 좀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누군가가 바깥에 얘기 돼 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좋아요. 월급 더 받는 곳에 가보세요. 네? 훨씬 더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고요. 아까 제가 공무원 얘기했잖아요. 대기업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내 조카가 삼성전자 취직하고 지금 5년 만에 그만두면서 아예 지금 귀농을 하요, 귀농. 진절머리 나게 일을 하게 돼요.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팔아야 돼. 그보다는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실 나는 돈 받아야 돼.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해주고 세상에 월급까지 200만 원, 170만 원 주더라. 용신 씨 오늘부터 저 100만 원 더 투하네. 네. 또, 예. 안녕하십니까. 교양학부 여세현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 활동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부터 시작해서 기반을 만드셨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언급하셨던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걸 원래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기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맨주먹으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맨 땅에서 헤딩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름다운 소리 처음 딱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안국역,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저희는 노점상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쪽 그 대치동에 있는 부자 동네 가서 아파트 입구에 물건 담는 통 놓고 동네 아줌마 물건 더해가지고 좀 모아달라.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렸습니다. 그래서 강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한 달에 2번, 한 달에 1번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가게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토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1년에 수십 개의 가게가 생긴 거예요. 그 누군가가 처음에 인정을 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이 정말 가장 그 비전이 괜찮은 거거든요. 돈이나 이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여러분 하늘에서 돈다발이 팍 떨어지는 거 구경 못해요? 그래갖고 지금 7년, 8년 만에 아름다운 말천국을 100일 쓰고 있어요. 전부 기부받은 겁니다. 자기 근무를 기부하거나 그 옷도 기부하거나 아름다운 가게라고 하는 그 비전, 그 꿈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세상에 2종류의 사람을 택합니다. 한 종류는 아름다운 가게를 위해서 뭔가 기부를 하거나 물건을 내놓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착한 사람, 그렇지 않은 나쁜 사람. 2종류거든요. 이런 정도의 비전을 만드셔야 되죠. 저는 좋은 비전, 좋은 꿈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모아내는 자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아까 2번째 질문이 뭐더라? 보이지 않는 길. 보이지 않는 길. 그걸 하루치면 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여러분 제 방을 보세요. 제 방에 이렇게 보시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이죠? 파일들이 쫙 보이죠? 저 파일이 그냥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신문은 그냥 비가 오나 물이 오나 늘 신문이 오잖아요. 또 잡지도 옵니다. 주간지도 옵니다. 또는 수많은 팜플렛들이 돌아다녀요. 그걸 저는 자르고 붙이고 합니다. 자기 비전과 꿈이 딱 쓰는 거죠. 저는 물론 세상 저보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러분들의 연구소 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 평생에 한 주제를 정하세요. 그게 집중하세요. 자료와 정보를 모으세요.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세요. 여기 지금 한양대 위원님 무슨 계시죠?
이분이 지식 경영학이라는, 지식 생태학이라는 걸 주장했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그걸 잘 정리해 가시면 5년,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더욱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누가 할까요? 네, 경제학과 공유학번 임상호입니다. 제 꿈이 인권 변호사가 되는 건데 우리 현대 사회에서 소외받은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권도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컬러풀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권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는 국가가 고문도 하고, 그죠? 진공도 하고 그랬잖아요. 사람 잡아다가 완전히 무슨 동물 뭐라 그러죠? 동물 죽이는데 소 잡는데 그런 것처럼 그냥 전기를 빨리 통하게 하려면 물을 끼워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고문을 써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지금은 새로운 종류의 인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내가 종교적 이유 때문에 군대를 안 갔는데 그걸 감옥에 보내잖아요. 얼마든지 대체 목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의 차이라는 게 많죠. 저는 여성 인권은 물론 전에 훨씬 더 평등했죠. 제가 변호사로서 있던 시절에 성희롱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지금은 고용평등법이라든지 성폭력특별법에 성희롱이 처벌되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 평등이 되냐 아직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에 있어서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전에 훨씬 좋아졌지만 아직도 가야 될 게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가 용산 참사에서 보시다시피 주거권, 보통 국제법상의 right to housing, 주거의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되나요? 뉴타운 프로젝트 해갖고 70% 주민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따지면 아직도 인권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네? 지금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저렇게 처참하게 깨지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인권 변호사 하세요. 저같이 저는 인권 변호사 했는데도 여전히 일반 사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익 변호사 공감 같은 곳에 가면 있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내가 보니까 한 명도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나 눈이 번쩍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 프로가 됐거든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낳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좋은 세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도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네? 굶어 죽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셨죠?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